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쌤과 함께하는 수학원. 오늘은 1-2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에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죠. 어, 우리가 지수가 그 자연수일 때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고, 그다음에 거듭제곱근에 대한 것과 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를 넘어서 정수, 그다음에 유리수, 그다음에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 증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확장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그 지식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수의 확장, 정수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영상 아마 봤을 거예요. 나노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직접 숫자 전체로 표기하기보다 지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큰 수를 또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그 수를 표기하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이거는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 우리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의 범위를 오늘은 정수까지 한번 확장해 볼게요. 자, 우리 표를 한번 볼 건데 n이 3, 2, 1 해서 점점 하나씩 줄고 있어요. 그랬을 때 10의 n제곱의 값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n이 3일 때 10의 n제곱, 즉 10의 세제곱은 뭡니까? 네, 맞아요. 1000이 되는 거예요. 10을 3번 곱했으니까요. 또 10의 제곱, n이 2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00이라는 값이 나오고 n이 1일 때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n이 0일 때, 즉 10의 0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리고 뭔가 0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뭔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래 거를 보니까 1000이 1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n이 하나 더 줄어들음으로써 100은 10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규칙을 따져봤을 때 1000에서 100, 100에서 10이 됐다. 결국에는 나누기 10을 한 것과 같잖아요. 그랬을 때 n이 1에서 0으로 넘어가면 10은 어떤 값이 될까요? 네, 이 규칙에 따라서 10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n이 한 번 더 줄어들어요. 0에서 마이너스 1로 줄어들었을 때 또 한 번 1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맞습니다.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n이 0, 그다음에 음의 정수일 때 10의 n제곱을 어떻게 정의할까? 혹시 10의 0제곱은 1, 또 10의 음수제곱은 분수로 표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렇다고 이걸 정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지수가 자연수, 즉 양의 정수인 경우에만 지수 법칙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이제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래서 모든 정수에서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는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원래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뭘 보고 싶냐? 결과적으로는요, m과 n 정수일 때 a가 지금 0이 아닌 상태에서 m과 n이 지금 양의 정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양의 정수이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 뭐 있었죠? 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a의 m과 a의 n을 곱하면 뭐죠?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m이 0일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이 0일 때 우리가 얘를 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이 0일 때 별이 성립한다고 하면
m에다가만, m 자리에다가만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은, 네, n은 그대로예요. 뭐가 되죠? 우변에다가도 넣어보면 a의 0 플러스 n이 됩니다. 좌와 우에 각각 m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a의 0 플러스 n은 뭐가 될까요? 네,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a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볼게요. a의 n이 좌와 우에 똑같이 있는데 a의 0제곱이라는 게 a의 n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졌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의 n제곱이 어떤 값을 0이 아닌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양변으로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a의 0제곱이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a의 0제곱은 1이야 외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양의 정수일 때의 법칙을 이용해서 a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걸 도출해낼 수 있었다. 아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음의 정수에서도 얘네들이 성립을 할까? 음의 정수에서 우리가 음의 정수일 때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m에다가 마이너스 n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n이 양의 정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까요? 네, 양의 정수 앞에 붙였기 때문에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m 대신에 음의 정수를 넣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쪽 별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봤을 때 a의 마이너스 n, m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n을 넣고 있습니다. 는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n으로 써줄 수 있어요. 지금은 저는 대입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얘를 계산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n 더하기 n은 뭐죠? 네, 맞아요. a의 0제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 직전에서 a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얘를 슉 데리고 와서 a의 0제곱이 1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의 마이너스 n 곱하기 a의 n이 뭐가 되는 건가요? 네,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와 b가 곱했을 때 1이라고 한다면 a는 결국 뭐가 되나요? 네,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b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것은 a의 n으로 양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a의 n분의 1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 즉 음의 정수의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a의 n제곱 분의 1이다라는 것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 즉 양의 정수뿐만이 아니라 음의 정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든 정수에서 지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지수의 범위가 정수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달려가고 있는.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그 하늘색 박스 한번 보면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에서 당연히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라고 한다면 a의 0제곱은 1이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 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를 더 보태자면 우리가 0의 0제곱이라든지 0의 마이너스 n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세요. 정의하지 않아요. 네, 정의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니까요.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개념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수가 0일 때 10의 0제곱, 또 음의 정수의 0제곱 또는 음의 유리수의 0제곱 모두 1이다라는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즉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거는 3의 4제곱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는 마이너스 7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복잡해 하시지 마시고
마이너스 7 그대로 있지만 지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양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문제 1번을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뭔가요? 네, 눈을 감고도 풀 수 있죠. 마이너스 5의 0제곱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1. 안에 거 필요 없어요. 루트 2의 0제곱 뭐예요? 1. 자, 그런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을 똑 떼다가 3의 제곱분의 1이다. 네, 맞아요. 라고 써줄 수 있고 이것은 다시 9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더 좋겠죠? 4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세제곱. 네, 마이너스 막 있다고 이거 여러분 약분되는 거 아니에요? 막 마이너스 이렇게 막 바꾸시는 이런 일은 없겠죠? 네. 얘는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좀 더 써주자면 마이너스 8분의 1 또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거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과연 0 또는 뭐 음의 정수에서도 두 개를 더하는 이런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mn이 모두 음의 정수일 때, 즉 m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요? 한번 볼게요. n은 마이너스 q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 pq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요. 양의 정수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양의 정수에서는 a의 p 곱하기 a의 q는 뭐죠? a의 p 플러스 q. 요게 당연해요. 왜? 자연수일 때는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생님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달라요. 왜냐면 P, Q는 양의 정수. 우리가 되는 애야 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 경우 Mn, 즉 N과 N이 음의 정수일 때는 지금 아직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거 P, Q가 양의 정수일 때 이걸 이용을 할 것이다. 자,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일단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직 a의 n 플러스 n제곱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얘를 바꿔줄 거예요. m이 마이너스 p라고 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p로 대입. n이 마이너스 q라고 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q로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도 더할 수 없어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알았느냐. 여러분, a의 마이너스 p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역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곱하기의 성질에 의해서 분모 요거 어떻게 해요? 네, 한 번에 a의 p 곱하기 a의 q분의 1로 쓸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끄덕끄덕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지. 자, 그런데 아까 얘는 바로 지수끼리 더할 수 없었어요. 왜? 음의 정수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a의 p 곱하기 a의 q는 각각 양의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a의 p 플러스 q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mn끼리는 못해요, 아직. 근데 pq끼리는 할 수 있어요. 왜? pq는 뭐니까요? 맞아요. 양의 정수니까요. 그래서 a의 p 플러스 q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역수는 음의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끄덕끄덕.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a의 n분의 1은 a의 마 n이니까요. 자, 그리고 얘는 지수에서 찢어줄 수가 있어요.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요. 그럼 여러분,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는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의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q 이렇게 플러스로
플러스인 표현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자, 마이너스 p 대신에 무엇? 아까 마이너스 p가 뭐라고 그랬어요? 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 마 p 대신에 그냥 m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q 대신에 n을 넣습니다. 자, 그러고 그냥 끄덕거리면서 지금 보았는데 a의 m 곱하기 a의 n제곱이 뭐가 됐어요? a의 m 플러스 n이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선생님 이거 원래 아까 1단원에 배웠던 거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요. 그 박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수가 항상 자연수일 때 또는 양의 정수일 때라고 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음의 정수로 확장을 해놓고도 이게 진짜 될까라고 했는데 요거를 아까 정의를 했고 먼저 이거를 이제 보였고 그걸 보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이 증명에서 걔를 이용을 함으로써 음의 정수에서도 된다, 보인다 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연수에서만 됐던 게 음의 정수로 이제 확장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음의 정수는 됐는데 이제 뭐 둘 다 음의 정수가 아니라 하나가 음의 정수면 어쩔 거냐? 그러면 이제 뭐 쉽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0이 아니고 이번에는요. M은 그냥 양의 정수예요. 양정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N은 음의 정수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n이 음의 정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n을 마이너스 또 q 같은 걸로 놓을게요. 아까처럼. 그리고 q는 뭐예요? 양의 정수. 이러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이너스 x는 양이야 음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음이에요? 정답은 뭐죠? 네, 몰라요예요. 몰라요. 이건 그냥 네 말에 대답을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니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x가 양수면 이거는 음이 되고 x가 음수면 전체는 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q가 사실은 q가 양의 정수라는 말을 안 하면 n이 마이너스 q다라는 거는 뭐 음인지 양인지 몰라. 근데 q를 양의 정수라고 놨기 때문에 n이 음의 정수라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도 결국엔 뭘 보일 거예요. a의 m 곱하기 a의 n으로 시작해서 이게 결국 a의 m 플러스 n이다 라는 걸 보이면 돼요. 자, 그러면 m은 양의 정수니까 그냥 둡니다. 그런데 n이 뭐예요? 마이너스 q다 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얘만 우리가 아까 표기 약속했던 거 a의 q제곱분의 1로 할게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a 나누기 b를 a 곱하기 b분의 1로 쓰는 것처럼 얘를 이제 거꾸로 a의 m 나누기 a의 q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아까 이거니까 비교하면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우리가 m과 q가 지금 양수에 둘 다 양의 정수인데, 양의 정수에서 우리가 나눗셈은 어떻게 했느냐? 조금 번거롭지만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얘는 만약에 m이 q보다 클 때, m이 q일 때, 이거 기억나시죠? m이 q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그냥 a의 m에서 q를 빼면 돼요. 그런데 m이 q랑 같을 때는 뭐가 될까요? 네, 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그냥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m이 q보다 작을 때는 어떻냐?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뿐의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a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것뿐의 1 이렇게 번거롭게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 n-q는 사실 마이너스 q가 뭐니까? 그렇지, 플러스 n이니까 사실 얘를 a의 n 플러스 n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마이너스 q가 n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은 뭐 그냥 1이지만 굳이 얘를 써주자면 a의 0이에요. a의 0제곱. 그리고 m과 q가 같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a의 m 빼기 q라고 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맞으니까 m 빼기 q 둘이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마이너스 q는 뭐죠? n이기 때문에 a의 n 플러스 n이다.
선생님, 그냥 1로 넣으면 되지 왜 a의 n 플러스 n으로 하나요? 자, 우리는 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 a의 n 곱하기 n이 결국엔 모든 경우에서 다 이거다라는 걸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도 첫 번째도 이거, 두 번째도 요거로 도출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도 a의 q-m도 요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잘 봐요. a의 q-m은 a의 n-q입니다. 맞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a의 마이너스 n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n. 그래서 an 요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얘의 부호가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면 역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a의 n 플러스 n이다. 위에랑 똑같이 지금 n-q는 다 n 플러스 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m이 q보다 클 때나 같을 때나 작을 때나 a의 n 플러스 n의 꼴로 요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목표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a n 곱하기 a n이 또다시 a n 플러스 n이다 라는 거를 어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한번 이해하는 그 과정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우리 남은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까지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 마지막 경우예요. 자, 이번에는 n과 n 중에서 그냥 하나가 0이고 하나는 뭐 양이든 뭐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0이든 뭐 상관없어. 그런 경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이거 항상 나옵니다. a가 0이고 0이 아니고 만약에 나는 그냥 n에다 하나 0 넣고 n은 뭐 양이든 음이든 그냥 정수다. 상관없어. 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뭐 보이고 싶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뭐다? 네, 결과적으로는 a의 n 플러스 n이다를 보일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나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전제를 뭐로 놨어요? m이 0이다 라고 놨죠? 그럼 얘는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이네요. 그리고 우리 a의 0제곱은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으니까 1. 여러분은 혼자 강의를 듣고 있어도 이거 다 따라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1 곱하기 an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즉, a의 n이네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죠? 2는 1 곱하기 2를 해도 2예요. 그 다음 뭐 1 제곱 곱하기 2도 2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2도 2인가요? 0을 10번 더하고 2를 더해도 그냥 2죠.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a의 n제곱인데 지금 얘를 그냥 a의 0 더하기 2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m을 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m을 0으로 했기 때문에 요 0 대신에 m을 한번 넣어보면 a의 n 플러스 n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법처럼 그냥 듣고 있었는데 끄덕거리고 있었는데 a의 n 곱하기 n이 또다시 a의 n 더하기 n이다. 라고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a의 n 곱하기 a n이 a의 m 더하기 n이다 라는 거를 모두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길고 긴 시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밑이 무조건 0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에 오는 게 더 이상 자연수, 양의 정수가 아니라 0과 음의 정수를 포함한 정수일 때 자, 우리가 방금 보인 것은 1번입니다. a의 n 곱하기 n 이것이 a의 n 더하기 n이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서 봤죠? 네, 여러분 교과서 앞쪽에 얘네들이 양의 정수일 때도 2번, 3번, 4번이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새로 배워요? 옛날에 배웠는데. 근데 이게 음의 정수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5제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곱해서 a의 10제곱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 b에 뭐 마이너스 세제곱이 a 마 3, b 마 3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여태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변화는 2번이죠. 원래는 a m 나누기 n을 큰 짓에서 작은 짓으로 뺀다 해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m이 n보다 클 때, 뭐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굳이 번거롭게 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거랑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법칙이 똑같은데 이 나눗셈의 부분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mn의 크기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m이 뭐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볼 건데요. 네, 예제 1번 한번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 3번이네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성질 3번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음의정수일 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랬을 때 얘네가 진짜 될까 증명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아까랑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m을 마이너스 p 음의정수니까 n을 마이너스 q라고 놓을게요. 하지만 이때 p, q가 진짜 음의정수인지 몰라. 그래서 pq를 양의 정수라고 약속을 해야만 그러면 mn은 음의 정수구나 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목표가 뭐냐? a의 n제곱이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서 a의 mn이다. 요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뭐합니까? 넣어봐야죠. a의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a의 마이너스 p부터 먼저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그럼 얘는 a의 p제곱 분의 1의 막 q제곱입니다. 맞죠? 그리고 한 번 더 쇼킹하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요거의 음수제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 분의 1로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요. a의 p제곱 분의 1의 q제곱의 역수라고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요거를 뒤집은 거예요. 역수로 바꾼 다음에 q제곱. 자, 그리고 요 q제곱은 우리가 지금 a의 pq 분의 1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까 여러분 mn은 함부로 못 곱해요. 근데 pq는 곱할 수 있어요. 왜? p랑 q가 뭐니까? 양의 정수니까. 이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a의 pq 분의 1 분의 1은 번분수죠? 우리가 a 분의 1 분의 1은 전체 a로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a의 pq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조금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면 a의 pq 대신에 내가 살짝 바꿔볼래.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로 써도 무방한가요? 네, 왜냐면 뭐 3 곱하기 2는 사실은 마상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의 마p 곱하기 마q다. 그래서 얘는 뭐다? a의 마p n, 마q n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에 도달을 한 거예요. 결국 a의 m의 n제곱은 a의 mn과 같다가 보여진 거죠. 성립함을 보이시오듯 즉 증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증명이 정말 쓸데없고 사실 몰라도 되는 거면 예제에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중요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한 번쯤 알고 넘어가길 바라기 때문에 예제에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반드시 한번 얘를 자기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증명은 2번 남았어요.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아니, 문제 2번에 1, 2번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봐봐요. mn이 음의 정수래잖아요. 네, 그래서, 자, 똑같이 m을 마피, 그렇지, 이제 뭐, 여러분, 뭐, 느낌이 오죠? 마이너스 q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또 난 뭐 쓸 것 같아요? 네, pq는 양의 정수.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1번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1번에서 AN제곱 나누기 AN이 자,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 났으니까 농골 대입을 해야지. A의 마이너스 P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로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한 거에 의해서 A의 P분의 1 나누기 A의 Q 차근차근히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은 계속 끄덕거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A 나누기 B는 곱하기 역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곱하기 역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래요. 그래서 A의 P분의 1 곱하기 A의 Q.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이제 돌려놓을 거예요. A의 P는 뭐예요? A의 마이너스 P 곱하기 A의 Q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A의 마이너스 P와 A의 Q제곱의 곱은 우리가 이전에 방금 직전에 우리가 증명을 했음. 이미 증명으로 보인 부분이에요. 뭐를? 음의 정수 또는 뭐 둘 중에 하나만 음의 정수더라도 어쨌든 그 정수인 지수에서 두 개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는 우리가 아까 보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증명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증명을 그 다음 증명에 계속 써먹고 또 이 증명도 저 증명도 가져와서 쓰고 해서 계속 이제 모든 수학의 그 체계가 기존에 있던 증명과 정리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미 보였던 걸로, 이미 증명했던 걸로 새로운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려놔야지. 마이너스 P는 뭘로? 네, A의 M으로. 그 다음에 Q라는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N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N으로. 그래서 다 보였죠? A의 M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N이다. 결국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이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AB의 n제곱이 A n제곱 B의 n제곱이다. 요거 한번 보일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요거로 놓자는 지금 계속 데리고 갈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AB n제곱에서 n 대신에 이제 뭘 넣을 거냐? 마이너스 q를 한번 넣어볼게요. AB의 마이너스 q제곱은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지금 A의 막 q, B의 막 q 끝 이러면 안 돼. 왜? 지금 마이너스 q가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q는 지금 음의 정수예요. 음의 정수. q가 양이니까. 그 음의 정수끼리 지금 분배를 못하니까 하는 걸 보일 건데 못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막 된다는 전제야 이걸 그냥 나눠버리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럼 우리 뭐 할 거냐? 마이너스 q제곱은 역수로 가능하죠? 그래서 AB의 q제곱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n이 지금 음의 정수일 때는 못 나눠.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 아직 몰라. 근데 q는 지금 양의 정수니까 내가 a의 q제곱, b의 q제곱 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쪼갤 수 있지 않을까요? a의 q제곱 분의 1 곱하기 b의 q제곱 분의 1. 까만색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다시 역수로 바꿔줍니다. a의 막 q, b의 막 q. 그리고 막 q가 뭐였어요 방금? n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q는 n이에요. 그래서 a의 n, b의 n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작이 뭐였어요? a, b의 n제곱은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n에 막 q를 넣고 시작을 했다가 다시 막 q 자리에 되돌려준 거야. n으로.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a, b의 n제곱이 a n제곱, b n제곱이 되었다. 요거까지 증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어요. 나를 토닥이고 있는 중. 자, 이제 증명은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좀 양심에 찔렸거든? 근데 이제는 할 수가 있어. 한번 해볼게요. 2의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여러분 증명할 때는 이거를 막 뭐 역수로 했다가 뭐 했지만 이거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따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완벽하게 해주려면 제곱의 역수 그래서 4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 한다 그랬죠? 네, 맞아요. 빼요. 당연히 밑이 같을 때. 자, 3에 2 빼기 3. 좋아. 그래서 얘는 3에 2 더하기 3. 아우, 친절해. 3의 5제곱. 그래서 얘는 243이다 라고 간단하게 써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센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의 마이너스 2의 2는 5의 바로 마이너스 4로 해도 이제 괜찮다. 토닥토닥. 그래서 5의 4제곱분의 1이고요. 역수로. 그래서 얘는 5의 4제곱은 625니까 625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마지막. 여러분, 얘는 뭐죠? 네, 맞아요. 분배를 마이너스 3제곱으로 바로바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3의 그렇지 세제곱으로 해줄 수 있다. 그 여러분 사실 2의 마삼은 뭐예요? 네,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왜냐면 세제곱을 얘는 2의 세제곱 분의 1이니까 곱하기 3의 세제곱은 27 해서 8분의 27이다 라고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멈추고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 풀었다면 줌으로 돌아와 주세요.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